오늘의 여행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가볼 만한 여행지가 많아 이번엔 지역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면 여행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동선을 짜기 편하게 부산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 가볼 만한 여행지 17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 절벽이 스카이워크부터 피란민의 골목길, 해안선을 달리는 열차까지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보았습니다. 각 지역의 핵심 여행지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 유리 바닥 위를 걸으며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부산 남구 오륙도로 137로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공영 주차장이 있지만 만차인 경우 아파트 앞 갓길 주차를 해야 합니다.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를 지나 언덕을 올라가면 스카이워크가 나옵니다. 입장 시에는 유리 바닥 보호를 위해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스카이워크 끝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가 너무 좋았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경치만이 아닙니다. 스카이워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상징적인 분기점으로 두 바다의 경계를 직접 느껴보는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뒤편으로는 이기대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어 체력이 된다면 이어서 걸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이기대 해안 산책로입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 걸어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차로 이동했습니다. 주차장은 이기대 제2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이기대 안내소가 나오는데요. 이기대로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내려갈 때는 데크길을, 올라올 때는 숲길을 이용했습니다. 이기대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두 명의 기생이 외장을 술로 취하게 한 뒤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순국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트레킹 코스가 잘 갖춰져 있어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해안 산책로를 끝까지 걸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부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재모 피자입니다. 부산과 제주도에만 있는 로컬 맛집으로 웨이팅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일단 현장 방문에 웨이팅을 걸어두고 주변 관광을 먼저 다녀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도 대기를 걸어두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근처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이곳 피자 맛의 핵심은 임실 치즈 농가와 직접 계약해 공급받는 100% 국산 자연산 치즈로 크러스트 도우 속까지 모두 자연산 치즈만 고집한다고 합니다. 남은 피자는 셀프로 포장해 갈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이재모 피자 웨이팅을 걸어두고 다녀온 여행지는 초량 이바구길 168 계단입니다. 초량 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옆에 초량 이바구길이 있습니다. 초량 이바구길을 따라 올라가면 168 계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물을 기르러 매일 오르내리던 유일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계단 옆에는 모노레일이 운행 중인데요. 관광 목적이 아닌 고지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에 몇 없는 주민복지형 교통수단입니다. 바로 옆 168 계단 전망대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평일과 주말 모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차량 이동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합니다. 금련산역이나 광안역에서 도보로 가기 편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광안리 드론쇼를 보기 위해 방문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안리는 부드러운 백사장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조류로 인해 모래가 계속 쓸려가는 지형적 특성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매년 양질의 모래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쇼가 끝나고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광안리에서는 하루 2차례 드론쇼가 진행됩니다. 매번 다른 컨셉으로 구성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스파이더맨 테마의 드론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안리 드론쇼는 회차당 12분 정도 진행되는데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수백 대의 드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행하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수영구 문화센터 앞 중앙구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곳은 부산 영동구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부산의 산토리니로 불릴 만큼 골목길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이 항상 붐비는 곳인데요. 비 오는 날 오전에 방문해서 그런지 꽤나 한가했습니다. 흰 여울은 복례산 물줄기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 눈발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절벽을 깎아 만든 마을입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 계단을 내려가면 동굴 포토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진입로가 통제되어 아쉽게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흰여울 문화마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영도 하늘 전망대입니다. 규모는 작은 곳이었지만 이곳 해안가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맑은 날에는 대마도의 산봉우리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망 명소로 유명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과 가까워서 같이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 여행지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인데요. 조선통신사선을 절반 크기로 재현한 복원선을 포함해 국보급 해양 역사 유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3층에는 약 70여 종의 물고기가 있는 터널형 수족관이 있는데요.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손으로 먹이를 주는 피딩쇼는 꼭 봐야 할 명장면입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특히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부산 중구에 있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남포역에서 광복로를 따라 걸으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요. 용두산 공원으로 이어지며 마치 홍콩의 미드레벨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용두산은 산의 생김새가 용의 머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인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신사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 신사가 철거되고 전쟁 때 피란민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공원 위쪽에는 유료 전망대가 있어 부산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 뒤쪽으로 나와 조금만 걸으면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이 나옵니다. 국제시장은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긴 물건과 미군 부대 군용 물자를 거래하며 시작된 곳이고 바로 옆 부평 깡통시장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을 주로 팔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국내 최초로 야시장을 연 전통시장이기도 해서 저녁에 방문하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수동 책방 골목이 나옵니다. 전국 유일의 헌책방 골목인데요. 전쟁 중 피난온 사람들이 책을 내다 팔고 학생들이 사러 모이면서 생긴 곳입니다. 당시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외국 잡지와 원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헌책방이 남아있어 옛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블루라인 해변 열차입니다. 해변 열차 정거장은 미포, 청사포, 송정이 있는데요. 저는 미포 정거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철길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자원 수탈 목적으로 개통된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였는데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이 해안 관광열차로 탈바꿈되어 이제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차역 중 청사포역과 종착역인 송정역은 꼭 내려서 둘러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여행지는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입니다. 청사포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데요. 청사포역 앞 건널목 뷰는 포토스팟으로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데크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다릿돌 전망대에 닿습니다. 다릿돌은 앞바다의 징검다리처럼 늘어선 5개의 암초를 부르는 순우리말인데요. 전망대를 걸으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과 탁 트인 동해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해변 열차 종착역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나 광안리와 달리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인데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복잡한 관광지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하는 해변입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가볼 만한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넓은 백사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마치 해외 해변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학자 최치원 선생이 동백석 암석에 자신의 호인 해운을 새긴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방문 당시에는 모래조각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려 행사 일정에 맞춰 오면 더 좋습니다. 근처에 부산 엑스더 스카이 전망대, 해운대 유람선, 호랑이 젤락떡도 함께 즐기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기장군에 있는 해동 용궁사입니다. 기장 해안 절경과 바다 전망이 어우러진 사찰로 사람이 몰리기 전 이른 아침 방문이 필수입니다. 1376년 고려 공민왕 시절 나홍대사가 창건했고 1970년대에 정암스님이 꿈에서 본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따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방문 당시 왼쪽 길은 공사 중이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찰과 탑이 파도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남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행지는 용궁사 부근에 있어 같이 가기 좋은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선박, 원자력 의학을 테마로 설계된 동남권 최대의 과학관인데요. 전시물의 80% 이상이 직접 만지고 탑승하며 체험하는 시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모자랄 만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부산을 3구역으로 나눠 총 17곳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일정을 짜면 동선을 최소화해 더 여유롭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